배터리 만들어, 모터 만들어, 디스플레이 만들어. 아니 그러면 LG가 그냥 전기차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요즘 중국 샤오미, 화웨이 이런 IT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LG도 좀 혁신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실제로 LG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기차를 바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LG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점유율 10.8%를 기록하면서 중국 CATL, BYD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ATL이나 BYD는 워낙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2위죠. 대단합니다. 정말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에 다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GM, 르노, 볼보 등등 전 세계 2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중국의 3대 자동차 제조사인 체리 자동차와도 6년간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납품 계약을 하면서 드디어 이 철옥성 같은 중국 시장도 뚫고 진입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각자 원하는 배터리 종류가 다 다른데 이런 다양한 배터리 종류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잘 아는 파우치형 배터리 갖고 있죠. 테슬라나 중국 체리 자동차가 요구하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LFP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공급하죠. 올해 말부터 5년 동안 르노의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은 국내 배터리 3사 중 최초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LG는 스스로 만드니까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와, 이건 진짜 다른 IT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LG는 전기차용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 모터도 직접 만듭니다. 사실 LG가 전기 모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전기 모터는 훨씬 예전부터 먼저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 LG가 처음 전기 모터를 만들었던 건 거의 60년 전입니다. 당시 선풍기용 모터를 만들었던 게 처음 시작이었죠. 이후에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이 세탁기용 BLDC 모터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세탁기용 DD 모터를 상용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탁기가 다 통돌이 세탁기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터가 벨트랑 풀리를 거쳐서 세탁통을 돌리는 형태였습니다. 되게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였죠. 그런데 LG가 1998년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이 DD 모터라는 걸 내놓은 겁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전기 모터가 바로 구동축에 연결돼서 이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이 전기 모터의 회전축을 바로 세탁통에 연결해서 이 전기 모터의 힘이 거의 손실 없이 바로 세탁통을 돌리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DD 모터의 적용이 이 LG 세탁기가 글로벌 1위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LG는 이미 이런 가전 제품을 만들면서 전기 모터를 수없이 만들고 개선해온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용 구동 모터도 자연스럽게 개발하게 됩니다. 아예 글로벌 톱티어 자동차 부품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와의 합작으로 이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생산한 전기 모터가 지금 기아 EV9에 들어갑니다. 미국 GM은 더 적극적이죠. 쉐보레 실버라도 EV, 블레이저 EV, 캐딜락 리릭, GMC 허머 EV, 시에라 EV에 이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G박인 전기차 여기에도 모터가 4개 들어가거든요. 쿼드 모터인데 이것도 LG 마그나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동차 회사가 심장이나 다름없는 엔진을 매주 받는다라고 하면 야,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뭔가 주권을 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랬던 회사들이 이제는 전기차의 LG 마그나의 모터를 사다가 씁니다. 그 정도로 지금 LG가 만드는 전기차용 모터는 그냥 바로 최고 수준의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LG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전기 모터도 그냥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탑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배터리, 전기 모터도 스스로 만들고 있지만요. 요즘 자동차의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디스플레이, 이것도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메르세데스 벤츠 EQS에 들어간 하이퍼 스크린이죠. 계기판부터 중앙,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이 3개의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요거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게다가 EQS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LG전자가 개발해서 적용한 겁니다. LG전자는 2018년에는 오스트리아의 헤드램프 제조사 ZKW도 인수했죠. 지금 볼보 EX90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있잖아요. 평소에는 토로의 망치 DRL이다가 여기 위아래로 샥 벌어지면서 헤드램프가 나오는 요거 LG전자가 인수한 ZKW가 만든 헤드램프죠.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비전 온리 자율주행, 이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FSD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카메라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일단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카메라를 어디서 만듭니까? 이 카메라도 LG 이노텍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사이버트럭에
안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전량을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 부품 제조 역량을 종합해보면요, LG는 단순한 부품 티어 1 공급 업체를 넘어선 티어 0.5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예전에 쉐보레 볼트 EV를 공동 개발했던 사례처럼 이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는 파트너라는 거죠. 그래서 LG는 진짜 이대로 내일 당장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실제로도 2024년에 CES에서 알파블 같은 컨셉트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이젠 너무 자동차에 가까운데 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 아쉽게도 LG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만들면 또 잘 만드실 분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고 그러세요 싶은데, 대체 LG가 자동차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자동차를 안 만드는 첫 번째 이유, LG는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부품을 B2B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LG전지에서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이 VS 사업본부의 수주 잔고를 보면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당시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기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미리 계약된 금액이 무려 100조 원이라는 거죠. 재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80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1년 만에 20조 원이 더 쌓인 겁니다. 인포테인먼트가 60%, 전기차 부품이 25%, 차량용 램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기 맛집이 이미 10년치 예약을 꽉 채워놓은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LG는 이미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100조 원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10년간의 끈질긴 투자 끝에 LG의 VS 사업본부는 이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1분기 VS 사업본부의 매출이 2조 8,432억 원, 영업이익은 1,251억 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부품 사업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LG가 LG카라는 신차를 내놨다고 생각해보죠. 이 차가 인기가 없으면 회사는 한 번에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한 종목에다가 모든 돈을 올인한 것 같은 그런 위험이죠. 그런데 지금 LG는 부품을 현대차, GM,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르노 등등 전 세계 수십 개 자동차 회사에 수백 개 다른 모델의 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회사의 A 모델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B 모델이 인기를 끌어서 대박이 나게 되면 그걸로 A 모델의 판매 부진을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훨씬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LG VS 사업본부가 10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LG는 지난 1-20년간 GM 같은 회사들과 함께 부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쉐보레 볼트 EV 같은 차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무려 11종이 LG의 부품이었죠. 이 차량 개발 단계에서부터 GM과 협력하면서 이런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 기술, 노하우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이걸 워렌 버핏은 이코노믹 모트, 이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부품 공급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LG라는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수년간 호흡을 맞춰오면서 검증된 기술과 품질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LG는 GM의 2006년에 텔레매틱스 모듈 공급으로 파트너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전기모터 공급이라든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이 파트너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이런 끈끈한 파트너십은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LG의 VS 사업본부는 이미 100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앞으로도 이 수주 잔고가 점점 더 늘어갈 게 분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동차 사업 진출이라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LG가 자동차를 안 만드는 두 번째 이유,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의 거래가 한 번에 끊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부품을 함께 개발하고 성장해온 전략적인 파트너죠. GM과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될 만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지만요, 현대차와도 깊은 관계죠. 물론 중간에 코나 화재 조금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미국 조지아주에 합작 공장도 만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제규어 랜드로버에는 이 디스플레이부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LG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자동차를 만들 거다라는 이 회사의 비밀 정보라든지 미래 계획까지 공유하면서 딱 맞는 부품을 같이 개발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LG가 갑자기 나도 자동차 만들래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겠죠. 세상에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자기들의 비밀
비밀 정보와 미래 계획을 경쟁사한테 알려주면서 부품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의 거래가 한 번에 뚝 끊기고 지금 100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 LG가 계속해서 우리는 자동차 안 만듭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언론 대응이 아니라 이 고객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이 전략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LG의 B2B 전략은 LG 구본무 선대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비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구본무 당시 LG 부회장이 영국 출장을 갔다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을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접하고 와, 이게 LG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직감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2차 전지 샘플을 국내로 가져와서 당시 계열사이던 이 럭키금속, 현 LG화학에 2차 전지 연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1997년에는 소형전지 파일럿 생산은 성공했는데 도저히 양산을 할 수 없는 품질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투자를 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를 않고 2005년에만 2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내다 보니까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의견이 LG그룹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구본무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2차 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끈질기게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다. 라면서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LG화학은 2009년에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공급 업체로 단독 선정되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LG는 처음부터 직접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적인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비전은 현재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도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가 앞으로도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훌륭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기도 하네요. 자, LG가 자동차를 안 만드는 세 번째 이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정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LG가 정말 회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단을 했다면서 LG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벽들이 너무 남았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은 이 돈, 기술, 시간이 진짜 넘사벽으로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것이죠. 벽 첫 번째, 설비 투자라는 벽이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지금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데 2조 원이 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10조 원을 투자했죠. LG도 만약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면 이런 거대한 공장을 여러 나라에 지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벽 두 번째, 공급망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대략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요즘 최신 전기차들은 부품이 극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죠. LG는 배터리, 모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이런 똑똑한 전자부품을 만드는 데에는 세계 최고지만 차체라든지 시트라든지 휠, 타이어 이런 나머지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은 만들지 않죠. 이 수많은 부품을 만들 또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능력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LG가 단숨에 마스터하기는 어렵겠죠. 네, 벽 세 번째, 판매와 AS 문제입니다. 만약에 앞서 말한 두 가지 벽을 마그나 슈타이어 같은 곳에 위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수리해야 될까요? 전 세계의 자동차 매장과 수리센터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을 고용하는 일은 역시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중국 샤오미 같은 업체들은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지금 자동차를 내놓고 잘 팔고 있습니까? 중국은 한마디로 예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3,10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가 신차를 내놨을 때 해외로 단 한 대도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15개월 동안 3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아무리 못 팔아도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딱 맞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163만 대가 판매된 작은 시장입니다. 여기서 LG가 정말 혁신적인 자동차를 내놔서 작년 국내 판매 1위 기아 소렌토를 추월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렌토가 94,500대로 1위였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만으로는 사실상 적자를 보는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더더욱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일이죠. 게다가 중국 업체들은 이런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안전판 외에도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초거대 IT 기업들의 투자 유치 이런 것들로 이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장벽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G가 자동차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 되겠죠. 그래서 LG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도 자동차를 내놓는다는 모험, 아니죠. 이 정도면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죠. 이런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LG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이미 100조 원 넘는 주문이 쌓인 부품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알짜 사업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차를 만드는 순간 모든 고객사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시작하기엔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이런 LG의 전략은 마치 골드러시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바로 새로운 골드러시입니다. LG는 직접 금을 캐는 위험한 모험 대신 모든 광부, 이 자동차 회사에게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라는 확실한 곡괭이를 파는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LG가 영원히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LG 자동차가 아닐지라도 CES에서 보여준 알파블처럼 특정 공간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나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LG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설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